생각하시나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의 운에 기대고 계신가요? 내가 만약 급발진 상황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편리한 자동차에 전자 제어 부품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발생하고 아마 100년 후에도 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라는 메이저급 자동차 제조사와 연구기관들도 운전자에게 제시하는 속 시원하게 만족할 만한 원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초능력 현상에서와 같이 그 현상을 재현하면 큰 돈을 지불하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점이 없듯이 그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큼의 발생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급발진 현상에서 보면 결론은 자동차를 제어하는 브레이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자동차의 제동 장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50년 경력의 운전자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통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은 제동 장치의 능력을 20에서 30%, 좀 과격하고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70%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동 능력의 100%가 어디까지인지 느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제동 장치는 전기의 공급이나 부합 등 보조 동력이 없어도 운전자의 힘으로 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핸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동력 공급이 없는 기계 장치를 오직 사람의 힘과 지렛대의 원리에 의존하므로 힘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직접 느끼기 전에는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지렛대가 작동을 못하면 제동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 운전자는 항상 제동 장치와 조정 장치의 능력이 100% 가능하도록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점검으로 유지해야만 안전한 자동차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을 실제 사용하는 곳으로 자동차 선진국 독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한데 그 면허증 취득 과정을 보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중요 장치를 감독관에게 구조와 능력 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자동차 점검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합격해야 운행이 가능하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의 생각은? 아우토반에서 한국의 운전 버릇은 구속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잠깐 자동차의 가속 능력과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할 때의 현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을 제로 100이라 합니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10초 이내이고 중형급 차량들은 5초 부근, 제일 빠른 부가티 00은 2.4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는 2초 이내에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 위험한 자동차를 제어하는 운전자의 능력을 살펴볼까요? 보통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무게와 속도, 중력 상수, 마찰 계수를 확인하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수식에 불과한 것은 알겠죠? 실제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 후 브레이크 작동 시점 플러스 브레이크가 100% 작용한 시점 플러스 각종 도로 조건과 차량 상태 플러스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지점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점검과 수리로 최상의 차량 상태를 만들고 있고 규정된 도로에서 제동을 한다 해도 운전자의 제동 능력은 자동차의 운전 경력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페달 조작 능력을 평소에 연습하시고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체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인지 가능 시간이라 하는데 보통 0.1초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서 인지 반응 시간은 그 10배인 1초 내외라 하니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100%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아쉽게도 브레이크의 활용 범위도 모른다면 아마 시간은 무의미할 것도 같아요.
자, 그럼 전자 제어 부분을 제외한 브레이크의 장치 점검과 페달의 능력 향상, 페달에서 전해오는 발 느낌의 중요성을 이해하겠죠. 참고로 브레이크의 기계 장치에서 ABS 모듈에만 전자 제어가 간섭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기계적인 장치들입니다. 마찰력은 중력 가속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이외로 급격한 경사 노면이 마찰력 범위를 초과할 때와 최대 중량 이상의 무게에서 제동할 때 제동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이나 경사로에서 몇 초 주기로 계속 브레이크 사용 시 열의 현상으로 브레이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눈길 내리막 경사나 급격히 경사진 도로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바퀴가 겨우 굴러갈 정도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 인증된 자동차는 주 제동 장치인 페달과 주차할 때 사용하는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항상 성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주행 중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노면과 차량 상태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해야만 한다면 가속과 감속 동시에 핸들 조정에 따른 차량 반응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하므로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필자도 30년을 반복 연습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브레이크와 핸들은 고장 시에 지렛대를 사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힘은 범용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공통 법규로 규정된 것이므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비슷할 것입니다. 동력 장치와 제동 장치가 같은 차량에서 설계됐고 분명 제동은 동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동력은 대부분 2개의 바퀴에 전달되고 브레이크는 4개의 바퀴를 제어합니다. 자동차 한 대의 3개의 속도 제어 장치를 오늘부터 확인해 보세요. 브레이크를 10개를 부착해도 동시에 고장 나거나 잘못 사용된다면 쓸모없어요. 구독자님들의 마음가짐과 순간 대처 능력 향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안전운전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하길 빕니다.